자, 이 내용을 박창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는데 일부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함께 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조카와 다스 관계자를 시내 모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네.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다스 관계자는 안가에서 만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당선인이 청와대 근처의 안가로 조카 이동영 씨와 다스 핵심 관계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특검이 발견한 120억 원 다스 비자금 문제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아버지가 아닌 이 당선인에게 다스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또 비자금 문제를 잘 정리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안가라는 게 그 당선인이 예를 들면 청와대 안가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안가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안가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회사 업무 관련 보고를 한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관계자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 현안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해외 영업 계획이나 자금 문제 같은 회사 내부 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한 인척은 집안 어른으로 조언을 자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집안 어른의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예. 마치 경영자가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모양새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120억 그 비자금을 밝혀냈을 때 네. 17명의 차명 계좌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주인들이 다 밝혀졌다면서요? 네, 실제 주인들이 다 밝혀졌는데요. 예. 진짜 계좌 주인들을 확인을 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는 얘기가 예. 되겠습니다. 잠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 주인이라는 것은 그 차명이 네. 누구냐? 네, 차명 계좌의 주인을 예, 말하는 그 것이겠습니다. 차명이 네.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것이죠. 네, 예, 네. 계속해 주시죠. 네, 17명은 다스 납품업체의 격리과 직원과 그 큰형 그리고 친척들이었습니다. 예. 또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 이름으로 80억 원을 나눠서 입금을 하고 5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120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예. 이 돈은 당초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형태로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일부에서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증이 생긴 것이 이게 저희가 보도한 대로 17명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은 전혀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네, 다스 납품업체 격리 담당 직원은 이 120억 원을 10억 원 밑으로 나눠서 17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예. 정기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스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추적을 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개인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국세청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억 원 밑으로 모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 국세청이 따로 추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관리 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20억 원은 어디서 어떻게 그 마련이 되는 것인가? 그 구조를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사면서 200원짜리로 샀다고 기록을 한 뒤에 100원을 빼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이긴 합니다. 네, 국내 물건이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자금을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보다 지출이 많은 걸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다스의 순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다스가 이전과 매출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순이익은 확 늘어납니다. 예.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비자금을 만들어 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비자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순이익이 늘었다고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건 말씀드리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혹을 당연히 네, 가질 수 맞습니다.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비자금 120억 원이 드러난 이후에 추가로 이건 뭐 비자금을 더 만들었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보면. 네, 저희 얘기가 아니라 다스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예, 예. 특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었는데요. 다스 관계자들은 그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 수사기관에 한번 적발이 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비자금을 만들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비자금을 다스를 통해서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